안녕하세요, 제이제입니다. 오늘은 성장하는 연애를 하는 사람들의 공통점에 대해서 말씀드려 볼게요. 구독과 좋아요, 알람 설정까지 해주실 거죠? 그럼 바로 시작할게요. 최고의 연애는 뭘까요? 넌 어떤 연애를 하고 싶어? 라는 질문을 해봤어요. 그러자 내가 한 단계 더 성장할 수 있는 연애를 하고 싶어 라고 대답했죠. 연애하는 것만으로도 감사할 줄 모르고 성장까지 해달라니 너무 욕심이 많은 거 아니야? 라고 생각하는 분들도 계실 거예요. 그렇지만 욕심을 좀 부리셔도 돼요. 연애를 통해 성장하고 있다는 느낌은 서로 기분이 좋을 뿐만 아니라 관계를 더욱 튼튼하게 만들어 주거든요. 지난 영상 이런 커플은 아무리 사랑해도 헤어지기 쉽다를 참고해 보시면 도움이 되실 거예요. 그럼 성장할 수 있는 연애를 하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여러분은 연애를 하면서 한 단계 성장하셨나요? 그리고 앞으로 성장할 수 있다고 기대하시나요? 오늘은 한 커플의 이야기를 통해서 성장하는 연애에 대해서 이야기해 볼게요. 애인의 발견. 한 번 시작한 일은 중간에 포기하지 않는다. K군은 지금껏 이게 자신의 장점이라고 생각했어요. 신중하게 선택하고 끈기 있게 해내는 것. 그런데 여자친구는 정반대였어요. 독서 모임, 헬스, 수영, 클라리넷 다 호기롭게 등록했다가 두세 달 만에 그만둔 거예요. 답답한 마음에 잔소리를 했어요. 이게 너랑 맞는지 안 맞는지 충분히 따져보고 중도 포기하지 않는다는 확신이 서면 그때 시작하라고. 여자친구의 대답이 아직도 기억나요. 나랑 맞는지 안 맞는지 해보지 않고 어떻게 알아? 처음엔 핑계라고 생각했죠. 하지만 점점 맞는 말이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제 자신을 돌이켜봤을 때 신중하게 선택하고 고민만 실컷 하다가 시작도 못 해본 것들이 너무 많았거든요. 그때부터 여자친구가 대단해 보이기 시작하더라고요. K군의 신중함과 끈기처럼 여자친구의 추진력과 도전정신이 얼마나 소중한 장점인지 깨달은 거죠. 사소한 일로 자주 다투던 우리가 믿고 이해하게 된 것도 그때부터였던 것 같아요. 덕분에 지금까지 여자친구와 좋은 관계를 만들어가고 있답니다. K군은 이런 게 성장할 수 있는 연애라고 생각해요. 나에게 없는 장점을 상대방에게서 발견하고 그 장점의 가치를 깨닫는 것. 그러면서 애인의 배울 점을 내 것으로 만들 수도 있고요. 물론 이건 K군만의 특수한 경험은 아닙니다. 조지 메이슨 대학의 토드 카시안 교수가 이미 연구를 통해서 증명한 사실이거든요. 난 네가 왜 좋지? 카시단 교수는 커플 91쌍을 대상으로 연구를 진행했어요. 일단 참가자들에게 24가지 장점을 제시하고 그중 애인과 가장 가깝다고 생각하는 3개를 고르게 했습니다. 설문조사 내용 볼게요. 연인의 장점 3가지를 고르세요. 호기심, 추진력, 미적 감각, 도전, 열정 등등 해서 고르겠어요. 그리고 참가자들은 3가지 장점에 각각 점수를 매겼어요. 만약 K군이 설문에 참가했다면 여자친구의 장점으로 추진력, 도전정신, 열정을 고르고 10점을 줬겠죠. K군은 연구 결과를 보고 흐뭇해졌어요. 애인의 장점을 높게 평가한 사람일수록 더 행복한 연애를 하고 있었거든요. 뿐만 아니라 그들은 내가 성장하고 있다는 느낌도 더 강하게 받는 것으로 나타났고요. K군의 말대로 애인의 장점을 발견하면서 성장했다는 게 정말 맞네요. 스스로에게 물어보세요. 내 애인의 장점은 뭘까? 도저히 생각이 안 난다거나 한참 고민해서 겨우 한두 개 쥐어 짜낸다면 관계를 돌아볼 필요가 있어요. 지금 당신의 연애는 성장할 수 있는 연애가 아니거든요. 연애는 타인이라는 낯선 세계를 하나씩 알아가는 여행 같은 거예요. 그 과정에서 뭔가 배울 수 없다면 금방 여행을 그만두고 싶어지겠죠. 반대로 배울 것이 많다면 영원히 그 여행을 끝내고 싶지 않을 거예요. 성장하는 연애라고 해서 너무 거창하게 생각할 건 없어요. 바로 옆에 있는 애인의 장점을 찾아보세요. 거기서부터 시작이니까요. 만남과 이별. 만남이 있으면 헤어짐도 있는 법이죠. 시작이 달콤했던 만큼 이별은 아픕니다. 이별의 아픔에 대한 노래들이 많은 것도 다 이유가 있는 거예요. 하지만 정말 그럴까요? 이별이라는 게 우리가 생각하는 것만큼 그렇게 아프고 부정적이기만 한 걸까요?
카네기 멜론 대학의 조지 레벤스타인 교수는 연애 중인 사람들을 대상으로 이별로 인한 고통에 대한 연구를 했어요. 레벤스타인 교수는 먼저 연애 중인 사람들에게 만약 지금 연애 상대에 헤어지면 얼마나 힘들지 예측해보라고 했습니다. 그러고는 기다렸어요. 9개월이 지난 후 레벤스타인 교수는 연구 대상자 중 이별을 경험한 사람들에게 이별을 겪어보니 실제로 얼마나 힘들었냐고 물어봤어요. 그랬더니 실제로 겪은 이별의 고통은 이별 전에 예측했던 것에 비해서 무려 25%나 낮았어요. 즉, 그렇게 생각만큼 힘들지는 않았다는 거예요. 더 재밌는 건 사람들이 이별의 경험을 꼭 부정적으로만 생각하지도 않았다는 거예요. 이별을 경험하고 있는 사람 중 그 경험을 부정적이라고 답한 사람은 33%였던 반면에 중립적이라고 답한 사람은 26%, 긍정적이라고 답한 사람은 무려 41%였어요. 결론적으로 이별이란 건 흔히 두려워하는 것만큼 그렇게 힘들지 않고 그렇게 부정적이지도 않았다는 말이죠. 이별이 어떻게 긍정적이냐고요? 연인이 나와 가장 가까운 사람인 만큼 나의 많은 부분을 규정해요. 이는 내가 더 나은 사람이 되도록 이끄는 긍정적인 방향일 수도 있고 반대로 나의 발목을 붙잡는 부정적인 방향일 수도 있어요. 이별 직후에는 익숙한 나의 일부가 떨어져 나가니 아프고 힘들겠지만 조금 지나고 나면 상처는 아물고 오히려 이전에는 할 수 없었던 멋진 일을 하면서 발전할 수 있는 기회를 찾게 되기도 한답니다. 물론 어떤 이별이든 다 아픈 건 사실이에요. 하지만 아픈 게 꼭 나쁜 건 아니잖아요. 결국 우리가 가장 많이 성장하는 순간은 아픔을 극복하고 그 경험을 통해 교훈을 얻을 때니까요. 그렇게 더 멋진 사람을 만나게 되는 거겠죠. 질투하면 닮아간다. 애인이 이성 친구와 활짝 웃으면서 대화하는 장면을 상상해보세요. 질투가 나지 않나요? 빌라노보 대학 연구진의 실험에 따르면 흥미롭게도 질투심은 당신의 성격에 영향을 미칩니다. 연구진은 애인과 대화하던 이성의 성격이 적힌 프로필을 사람들에게 보여줬어요. 예를 들면 성실하다, 침착하다, 얌전하다 등등. 글쎄, 그 다음에 한 성격 검사에서 사람들은 자신의 성격을 그 이성의 성격과 비슷하다고 묘사한 거 있죠? 예를 들면 저는 침착해요 라고 말해요. 애인의 관심과 사랑을 뺏기고 싶지 않은 마음이 무의식적으로 나타난 거랄까요? 어쩌면 당신도 지금 질투의 대상을 닮아가고 있을지도 몰라요. 지금까지 성장하는 연애를 하는 사람들의 공통점에 대해서 말씀드렸어요. 다시 한번 요약해드리면 성장할 수 있는 연애는 나에게 없는 장점을 상대방에서 발견하고 그 장점의 가치를 깨닫는 거예요. 그러면서 애인의 배울 점을 내 것으로 만들 수도 있고요. 애인의 장점을 높이 평가한 사람일수록 더 행복한 연애를 하고 있었답니다. 뿐만 아니라 그들은 내가 성장하고 있다는 느낌도 더 강하게 받은 것으로 나타났어요. 다음엔 더 재밌고 유익한 영상을 찾아뵐게요. 끝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에 또 봬요. 안녕.